안녕하세요. ONTV의 이종무입니다. 자, 앞에 애기가 많이 보이잖아요. 자, 대부분 시중에서 파는 그 애기와 약간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어, 제가 그 몇 년간 그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그 낚시를 자주 못 갔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과거에 제가 쭈꾸미하고 갑오징어 잡는데 아마 그 좀 비교적 많이 잡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 그 쭈꾸미랑 갑오징어 잡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방법, 그리고 그 애기 종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딱 보면 왕눈이 애기가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 왕눈이가 정상적이지 않죠. 자, 일명 튜닝이라고 그 바늘 위에 뭔가 또 달려 있죠. 그리고 요즘 그 핫한 그 요 거시기, 뭐 레이저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그 야 거시기에 그 내추럴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최근에 나온 것들이나 과거에 우리가 여기 지역군들이, 지역 소위 이제 저도 지역군인데요. 지역군들이 일부 튜닝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일단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은 부분이 갑오징어 같아요. 이 갑오징어 대한 일단 기본 생태는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해서 좀 아실 겁니다. 자, 굉장히 두뇌가 높은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라는 것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조개류인데, 그 조개는 그 껍질층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거에서 탈피해서 진화를 한 거죠. 근데 두 종류 중에 눈이 달려 있고 두뇌가 굉장히 좋은 뇌가 있는 그런 것이 갑오징어예요. 얘네들이 절대 단순한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약아요. 이걸 잡을 때 그리고 그 생리를 하나 더 알아보면 많은 분들이 이 애기 칼라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하니까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얘네들은 칼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종류는 원시적인 눈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원시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건 대부분 생맹입니다. 즉 흑백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칼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칼라에 반응을 하느냐? 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심도가 깊은 얘기인데요. 칼라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걸 뭐라 그러죠? 가시광선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보 이런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때 그 칼라를 볼 수 있는 건데, 두 종류는 어떤 근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파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침 일찍에 자외선이 있죠. 자외선 양이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때쯤 되면은 12시 전후로 되면 보통 11시에서 2시 사이에 자외선과 적외선 양이 대략 반반 비율인데요.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 다음에 오후에 2시 이후로 넘어가면 서서히 적외선 비율이 높아집니다. 거기에는 파장이 있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칼라가 우리가 흑백, 즉 채도와 명도만 딱 나눠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거든요. 자, 이런 원리로 인해서 즉 뭐냐면 두 종류는 베이트피시, 자기들이 먹이로 하는 것들이 오전과 점심때와 오후에 달라지는 그 몸에서 발산하는 파장, 즉 그거에 반응을 하는 걸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도 중요하고요. 채도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아주 핫한 게 뭐죠? 그 회사의 내추럴 계통 중에 어떤 색상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거기에 보면은 그 베이트 피쉬, 즉 지금은 10월 달인데요. 9월에는 아주 작은 갑각류를 먹어요. 자, 주로 먹는 것이 꽃게 새끼, 그 다음에 우리 돌게 새끼,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 뭐라고 합니까? 그 간에 좋은 건데 쫄짱구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를 주로 많이 잡아 먹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개를 잡아 먹죠. 자, 조개 이제 그 쭈꾸미는 조개를 잡아 먹고 그래서 모래 그 풀등이라고 하는 모래 주변에 많이 있죠. 근데 갑오징어는 먹이가 달라요. 처음에는 갑각류, 즉 새우류를 집중적으로 새우나 그 게류를 많이 잡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서서히 크면서 몸집이 커지는, 그 다음에 속도가 얘네가 빨라지면은 그 베이트 피쉬가 어디까지 포함이 되냐면 배도라치나 그 다음에 멸치류까지 포함이 됩니다. 배 갈라보면 알아요. 배 갈라보면 아는 게 아니라 그 냄새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냄새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붙들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가끔 보이기도 하는데요. 잡을 때. 자, 그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발산하는 파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오랜 경험이라는 게 지역군이 그 장점이라는 게 뭐냐면 가깝기 때문에 자주 나가죠. 자주 나가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색상,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칼라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발돋움, 명도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지금 앞에 보이는 거 보면은 칼라를 전부 다 입힌 거예요. 이게 시중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물에 불지 않는 칼라를 칼라링을 해서 실험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오전에 잘 먹고 점심 때 잘 먹고 오후에 잘 먹는지를 쭉 체크를 해보면 공통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기가 막히게 맞힌 데가 제가 볼 때는 뭐 상표명을 제가 이제 얘기는 않겠지만 요 머시기 회사와 거시기 회사와 거시기 회사에서 나온 것들이 굉장히 잘 맞췄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왕눈이라 하는 그 애기가 틀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색상을 오전에 쓰는 것과 점심 때 쓰는 것과 오후에 쓰는 것, 그리고 물이 흐릴 때, 자, 파도가 세면 어떻게 되죠? 서해는 분명히 물이 탁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자, 물이 맑은 날이 있죠. 맑은 날에 그늘질 때가 있고 맑은 날에 햇빛이 들 때가 있고 흐린 날에 흐린 날에 물이 흐릴 때가 있고 뻘물이 있을 때가 있고 흐린 날에 맑은 날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반응이 전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해서 그거를 메모를 해보면 공통점이 나와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은 하는 겁니다. 갑오징어를 얼마나 잡아봤느냐? 물론 이제 마리수 제일 많이 잡았을 때 그 지역군끼리 한번 그 지역 아우님을 그 배가 그날 그 예약이 취소돼서 같이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그 군끼리 시합이 붙었는데 정말 그 영업 우리가 2호선을 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프로다. 물론 이 아우는 원래부터 갑오징어를 잘 잡았어요. 그날 120개를 잡았고 제가 110개를 잡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잘 잡는다는 양반이 60개를 잡고 40개, 30개 이런 차이를 보였거든요. 자, 그러면 저도 이제 100개를 넘긴 건데 그때 당시에 왕눈이지만 전 채비가 좀 달랐어요. 자, 이제 채비에서 외줄 채비와 가지 채비 얘기하죠. 두 줄 채비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자, 어떤 게 낫냐? 그 물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물때에 따라. 제가 시간이 나면 외줄 채비와 가지 채비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 외줄채비가 났고 어느 상황에서 가지채비 또는 두 줄채비가 나은지.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아우한테 배운 것이, 저는 이제 짧게 썼어요. 두 줄채비를 썼는데 짧게 썼습니다. 한 20cm. 근데 그 아우는 40cm 이상 길게 썼습니다. 거기에 제가 진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그 아우한테 졌습니다, 제가. 물론 거기는 프로고 유호선 선장이니까 저보다 많은 경험을 갖고 있죠.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횟수가 중요한 거죠. 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애기가 없는 애자를 쓸 때부터 저는 낚시를 했지만 그 아우님이 저를 이겼던 이유가 바로 그 채비 운영법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한 거죠. 저도 그래서 그 이후에 두 줄 채비는 굉장히 길게 씁니다. 한 40cm 이상 씁니다. 자, 그런데 갑오징어가 뜨느냐? 뜨지 않죠, 당연히. 갑오징어는 사람들이 무늬오징어와 다르게 바닥에서 움직입니다. 대부분. 그 베이트피쉬를 잡아먹거나 각각류를 잡아먹을 때도 역시 바닥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시야가 넓어져요. 무슨 얘기냐? 베이트피쉬가 바닥에만 있을까요? 약간 뜨는 것도 있겠죠. 자, 새우가 도망갈 때 어떻게 하나요? 그 뒷 날개를 강력하게 꼬리를 쳐서 뒤쪽으로 이동을 하죠.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자, 이렇게 그거를 잡아먹을 수 있게끔 갑오징어는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자, 지금 요즘 뭐 과거에 수평 얘기가 안 나오다 최근에 수평 얘기가 나오죠. 저희들은 이미 그 수평이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늘 부분이 수평이 아니라 살짝 한 15도 올라갔어야 돼요. 그게 가장 히트율이 높았습니다. 분석은 사실 안 돼요.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다만 우리가 새우를 실제로 떠보려면 뒤로 도망갈 때 각도가 살짝 올라가거든요. 자, 그거와 그 특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만 할 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제가 얘기를 지금 오늘 이게 튜닝을 한 거예요. 자, 어떤 얘기인지. 예, 왕눈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그마한 거고, 자, 요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어떤 회사 얘기인지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고가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자, 어떤 얘기인지 잘 아시죠? 야 거시기 애기입니다. 가장 고령에서 핫한 거죠. 자, 이것도 왜 잘 먹히는지 저희들은 원인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애기도 물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거시기도 있고요. 자, 나머지는 우리가 아주 가볍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좀 다르죠. 자, 어떤 건 노란색이 여기 보면은 소위 우리가 이걸 고추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거 말고도 노란색도 들어가 있고요. 보면 이렇게 좀 색이 다르죠. 자, 여기도 좀 다를 겁니다. 보라색도 들어가 있고, 이건 전부 다 제가 컬러를 칠한 건데요. 그때 짜임새 있게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늘 뒤에 여러분 잘 아실걸요? 그 뭐라고더라? 그 우리 저 학꽁치나 이런 거 잡을 때 쓰는 연주찌라 하나요? 예, 그거예요. 그거를 반 쪼개서 달았고, 그 다음에 우리 수수깡 그거를 쪼개서 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뒤에 반응에 따라서 또 색깔도 조금씩 다르죠. 이거는 쓸 용도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제가 내일은 강의가 있어서 못 나가고 모레 출조를 나갈 겁니다. 하필 그날 저한테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8분 중에,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제 고수가 하나 있어요. 둘이가 나가고, 그 다음에 그날 이제 제가 키를 잡을 것 같은데, 선주는 그날 선주랑 저랑 둘이 아마 그 초보분들을 지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이 잡는지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있는 찌를 튜닝한 이유는 그때 쓰려고 제가 이렇게 지금 몇 가지를 해봤어요. 요거 말고도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요. 정말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일제 뭐뭐와 비슷하다고는 들었습니다. 자, 굉장히 크죠. 크기도 크고. 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퉁태가 굉장히 굵은 건데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요걸로만 제가 갑오징어를 80개 잡은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굉장히 반응을 하는데 이거는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이게 흔들면 소리가 나는데 자, 안쪽에는 회색이고 자, 약간 홀로그램이 있죠. 덩어리는 녹색인데 이게 미친 듯이 반응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어떤 게 반응을 할지 물때에 따라서 물 색깔에 따라서 조류에 따라서 그리고 물 탁도 그다음 그 오전의 탁도냐 오후의 탁도냐 이거에 따라 전부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경험 중에 주로 이제 저는 이제 많이 잡는 쪽에는 제가 절대로 지지 않았는데 한번 참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항에서 그 잘 잡는 아우가 있다고 거기랑 같이 한번 나가볼 수 있겠느냐. 당시에는 어선이었습니다. 한 5년, 6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바로 그 전주에 쭈꾸미를 26kg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날 갔는데 24kg 잡았고. 그러니까 대천의 그 어떤 모 아우가 굉장히 잘 잡는다는 거예요. 저보다 많이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루를 더 탔죠. 이제 이게 또 그 선장님 잘 아는 분이었고 해서 그때는 이제 그 유어선 그 낚시 전용배가 아니라 어선이었습니다. 섬에서 들어오는 어선이었는데 같이 나갔었는데 제가 그날 3kg밖에 못 잡았어요. 그 친구는 한 2, 3kg를 잡았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죠. 그때 애기에 대한 그 다양성의 절실함을 제가 알았어요. 그날이 굉장히 흐렸습니다. 물도 흐렸고 날도 흐렸어요. 구름이 많이 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준비된 애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그날 못 잡은 사람들이 5마리, 뭐 11마리, 많이 잡은, 조금 잡았다는 사람이 20마리. 그러면 그 와중에도 10kg 이상을 잡았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제가 그때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정도로 그날 제가 참패를 당한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예. 내가 흐렸을 때 물도 흐리고, 그러니까 물이 맑고 흐린 날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햇빛이 있고 흐린 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흐린 날에 물이 흐렸을 때는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맞는 거를 한 번도 제가 대비를 해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아무리 말로 얘기해야 설명이 안 되니까 수요일 날 제가 나가서 또 필요한 부분은 소위 보령 지역군인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혹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날 그 랜딩 그다음에 뭐 로드 뭐 모든 부분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첫 출조를 너무 늦었죠. 9월 달에는 제가 참돔 낚시를 다니라고 못 갔어요. 그리고 계속 산을 다녔습니다. 산에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10월 달이더라고요. 여러 번 지금 가자고 그랬는데 못 갔어요. 못 갔다가 드디어 아우님과 친구들 선배님들이 가자해서 이렇게 제가 출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가서 자세한 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애기 튜닝을 간단하게 지금 변화 있는 부분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 댓글로 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은 갑오징어 쭈꾸미 준비 단계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